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어, 이번 그 2012년 봄학기 이렇게 시작하고서는 무비 리뷰를 전혀 못했어요. 무비 리뷰를 전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 전혀 올리질 못했죠. 뭐 이렇게 그 촬영해서 찍은 거나 뭐나 이렇게 무비 리뷰나 뭐. 그래서 이제 어제로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일단 그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짧은 봄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하던 뭐 이렇게 작업, 이렇게 지금 뭐 석사 논문 뭐 이런 거를 계속 준비하는 거야 뭐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수업이 없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남고 해서 조금씩 또 뭐 이렇게 옛날에 찍었었던 내가 그 여행을 가서 이렇게 찍었었던 영상이라든지 무비 리뷰 계속 하던 거를 다시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그래서 제 목표는 무비 리뷰는 하루에 하나 정도 올리고 영상 뭐 이런 거 올리는 건 하루에 3개 정도 올려서 총 한 40편 정도로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이제 100편 다 돼가는데 그러면 한 130편 이 정도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비 리뷰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젠트로파 또는 유로파라고 불리는 1991년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요즘 그 뭐 이게 그 무비 리뷰이기도 하지만 뭐 제 어떻게 보면은 넋두리를 올리는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 또 뭐 이렇게 그냥 넋두리 올리면은 뭐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조금 그 공감이 갈 수 있을 만한 이제 녹두리를 올릴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녹두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는 좀 조금 이렇게 그 제가 대학원생인데 조금 나이는 많지만 지금 대학원생인데 미국에서 지금 유학 중인데, 지금 그 지도 교수랑 그렇게 그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직접 물어보진 못하죠. 당신 나 좋아해? 너 이렇게 무슨 나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형식적인 뭐 대화하고 뭐 이런 식에 머무르고 있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감정이 앞으로 석사 논문을 따고 박사 논문을 따는데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황인데, 우선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느끼느냐라고 하면, 첫째는 그 도와주질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어드바이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수기 때문에 물론 비판도 해야 되겠죠. 비판도 해야 되겠고 또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게 뭐 당연히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봐서 좀 아니겠다 싶은 거는 지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전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 없고, 그 뭔가 내 능력을 발휘하고 뭐 그런 식의 방면에 어떤 그 서포트도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면이 뭐 이렇게 내 표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모든 것이,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만 내가 듣는 것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나한테 얘기하는 어떤 조그마한 말투라든지 그 단어 이렇게 하나를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단어 선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왜 그걸 알아요. 그 굉장히 친절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래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라는 생각이, 원래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도 그러고 나한테도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지극히나 친절한 사람이 왜 나한테는 그렇게 미인하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뭐냐면, 그러면 좋아하게끔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물론 좋아하게끔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키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지도 교수이면서 또 나의 어떤 보스라고 하면은 시키는 거 하고, 그러고 뭐 그 사람이 싫어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캐릭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랑 그 사람의.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이랑 연구실이랑 뭐 그런 거밖에 이렇게,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워낙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계속 지내온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별별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내가 택시 운전사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회를 보는 눈이라든지 그런 게 틀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내가 파악을 했는데 그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동양에서 온 동양 유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동양 유학생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지도 교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그런 동양 유학생이 보여줘 온 어떤 그 굉장히 그 다양하지 못한 어떤 스테레오티피컬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한테 화살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넋두리인데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이제 특히 대학원을 다니고, 한국은 더 하겠죠. 거기서 뭐 이렇게 별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지도 교수랑 뭐 별별 짓 하잖아요. 지도 교수들이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뭐 그런 거보단 낫죠. 그런 거보단 낫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라고 해서 이게 그런 이제 미묘한 그 관계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이제 파워가 이제 그 쥐고 있잖아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순간순간의 그 중요한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거를 지도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목 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을 맸다,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그 뭐 이렇게 그 뭐 기어라 그러면 기고, 이렇게 뭐 똥구멍 핥아라 그러면 핥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잘못 그 좀 심술궂은 사람한테 이제 그거를 만났을 경우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정말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뭐 기어라면 기고, 뭐 똥구멍 핥아, 이게 정말로 농담이면 농담이겠지만 이게 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 웃긴 거는, 그런 이제 교수 된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딱 그렇게 교수가 되면은 의외로 그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좀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를 못한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어쩔 수 없겠죠. 뭐. 네, 그러면 오늘 무비 리뷰는 이제 유럽파인데 한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파는 내가 좀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한국의 오시엔인가 뭔가 이렇게 봤는데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라 마지막 한 30분인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제 마지막 30분 동안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학교 도서관인지 이제 시립 도서관 쪽인지 하여간 DVD가 있어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다, 이제 처음부터까지. 이 감독이 이제 라스 폰 트리에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덴마크 감독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럽파보다 더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게 TV 미니 시리즈 킹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킹덤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나라 이제 DVD가 아니라 비디오 같은 거 이렇게 출시될 때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 80년대 후반부터 한 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그때 그 킹덤이라고 하는 게 잘 나왔었어요. 뭐 SKC 비디오인가 뭔가 이렇게 성경 뭐 이런 거에서 프로테이프, 이제 정품 테이프가 이제 쫙 나왔었어요. 이제 그 트윈픽스 뭐 이런 게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그거를 빌려왔었더라. 누가 빌려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가족들은 그걸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봤거든요, 사실 그거를. 근데 이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재밌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한때 그 굉장히 화제도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IMDb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평가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무나 내가 재미가 없었어요. 젠트로와크 30분 마지막 상편은 그렇게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 이제 감독인데, 라스 폰 트리에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봤거든요, 유로파를. 그러니까 유로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젠트로파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로파라고 하는 영화가 같은 해인가 뭐 전 해인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 공개하다 보니까 이제 겹치잖아요. 유로파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래서 미국 공개 당시는 이제 젠트로파라는 식으로 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유로파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젠트로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가. 그래서 영화를 빌려봤는데 역시나 재밌었어요. 내가 그 요즘 본 영화 중에서 이제 재밌었던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내가 이유를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푸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했었던 이유가 이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그 스토리가 좋았고 그 영화 극적인 전개, 이제 극영화적인 전개가 좋아서 내가 좋아했었던 게 아니라, 이 영화가 하나의 이제 그 실험 작품인데, 그 실험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 쪽으로 이렇게, 이게 나는 두 가지 쪽으로 이렇게 전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옛날에 그 자네트가 이제 그 쓴 그 영화의 이해라고 하는 그 클래식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뭐 이렇게 동호회라든지 무슨 영화 그 동아리라든지 그런 데 하다가 이제 그 무슨 그 이제 그 스터디 뭐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거 할 경우에는 꼭 그것을 썼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영화 동아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이 그 번역이 이제 라우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뭐 요소에서 그 잘못 오역이 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웃기기도 한데,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100% 인용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거기에 이게 써 있었던 거를 이제 참고 삼아서 좀 이렇게 내 생각을 덧붙여서 그렇게 전개를 시키자면은,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두 방향으로 나눠준다. 일단 영화가 극영화잖아요. 이렇게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빼고서는 이제 그 기승 연결이 있는 이제 극영화인데, 하나의 스토리를 전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중간에 놓고 그 사실주의적인 영화 쪽으로 뻗어나가느냐 하나가, 아니면 표현주의 영화 쪽으로 뻗어나가느냐 이건데, 그 실험 영화라든지 아방가르드 영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표현주의적인 쪽으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건 아니에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표현주의적, 사실주의적인 영화 쪽으로 이제 실험성을 뻗쳐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표현주의적인 것이 뭐냐, 사실주의적인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다소 이제 추상적인 어떤 그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짧게 표현주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영화로서만 표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매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림도 이렇게 시각 표현이고, 그림도 시각 표현이고, 사진도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적으로 안 만들어 놔서 그냥 찍어서 이렇게 필름 릴을 보여줘. 그건 영화가 아니거든요. 필름 보여주는 그냥 이렇게는 그 기록이잖아요. 영상 기록이란. 그렇게 해도 이제 그 시각 매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 표현인데, 주위에 영화로서만 이렇게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이게 표현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커팅이라든지 특수효과라든지, 그리고 사운드 트랙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영화주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총괄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극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 극단적인 쪽까지 그거를 이렇게 발전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표현주의적인 이제 실험성이 되는 거고,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주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영화주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걸 배제를 하면서 그 필름으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레어한 그 현실적인 영상 자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기초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경우 이제 그 사실주의적인 영화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최소한의 커팅이라든지 최소한의 BGM이라든지 최소한의 그 낼레이션이라든지 그렇게 그것을 이제 삽입시켰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실주의적인 요소를 극단적으로 삽입을 시켜서 그 영화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장르 꼬다르게 이제 브레드레스 이제 내 멋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 영화잖아요. 그게 다큐멘터리 터치를 극단적인 적까지 이제 핸드헤드 카메라라든지 이제 그냥 뭐 영화 그 이렇게 뭐 이렇게 그 BGM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주인공 한 사람 빼고는 다 주인은 연출 없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보여준다든지, 그건 이게 그 사실주의적이면서 그 실험적인 거고, 그런 영화가 이제 사실주의적이면서 이렇게 실험적인 되는 거고, 이제 그 아까 저거 말씀드린 이제 표현주의적이면서 이제 실험적이 된다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제 젠트로파 유로파가 되는데, 이제 그런 그 꼭 실험적인 영화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제 표현주의적인 영화다라고 하면 누구의 영화가 되냐면 이제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가 되거든요. 굉장히 표현주의적,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킬빌 같은 경우 이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표현의 과다, 이제 이그지지레이션의 표현의 과다잖아요. 영화주의적인 표현의 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라든지, 뭐 커팅이라든지, 뭐 낼레이션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연출이라든지, 스토리 전개라든지,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영화적으로는 말이 되거든요. 모든 게. 이제 그런 것에 이제 하나의 영화가 이제 젠트로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잠깐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스토리 극적인 그 극영화적인 어떤 그 극전개 이런 것이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 영화적인 표현이라는 갖고 하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영화는 그냥 잘 찍었다, 뭐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나와요. 모든 게 하나의 표현이 가돼요. 그 나레이션부터 시작해서 BGM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영상적인 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개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그 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의 누아르적인 그 하나의 그 스토리예요. 그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로드 무비, 레일로드 무비이면서 이제 누아르예요. 전쟁을 배경으로 한 누아르거든요. 근데 누아르라고 하는 건 또 굉장히 그 영화적인 거잖아요. 그 누아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 사립탐정이 나와서 무슨 이제 그 페미페털이랑 이제 그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영화적인 거잖아요. 그런 그 누아르적인 그 뻔한 스토리를 굉장히 표현적인 과다를 그 집어넣어서 멋있게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맥스 폰 신더가 얘기를 하는 그 나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퀸틴 타란티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닭살을 돋게 만드는 그 시청각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그런 이렇게 연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막 어떤 그 남자가 이제 자살을 하는 장면인데, 이 욕탕에서 그 장면도 난 깜짝 놀랐어요. 그 표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영화적으로 한 사람이 자살을 해서 그 자살을 한 그 장면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음악, 영상 모든 거를 집어넣어서 영화적으로 표현했을 경우,
그 표현의 과도죠. 이 충격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과도하게 이제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에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예인데요. 어쨌든 그 영화라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소설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화적 표현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연극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화만큼은 좋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영화만의 매력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내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을 그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전개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영화로만 할 수 있는 건 영화에서만 필요로 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소설을 쓸 때도 그렇고 연극을 만들 때도 그렇고 무슨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도 뭐 그런 거는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화만의 그 과제거든요. 그런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퀸틴 타란티노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는 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굉장히 좋았고요. 점수는 한 90점 주고 싶네요. 90점. 네,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무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그 스프링 브레이크에서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걸로 목표로 하루에 하나씩 이제 무비 리뷰를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그 무비 리뷰를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